안녕하세요. 메타네타 조이예요. 오늘은 퍼스널 리딩 하나를 준비했어요. 당연히 사연자분께는 동의를 얻었고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과 동일한, 꼭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부터 보실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의견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이님. 친구의 소개로 연락을 하게 된 고민녀입니다. 회사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4년차 유부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이며 전문직 종사자로 코인과 주식에 빠지기 전까진 착실하고 자상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여름 시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데 성격도 까다로우신 분이라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실 뿐더러 작년 코로나로 인해 일하시는 분들도 거주 도우미 한 분을 제외하고 다 내보낸 터라 가족들이 돌아가며 시아버지 시중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맞벌이이고 작년 남편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악화되고 더욱이 시어머니와의 골이 정말 심하게 깊어졌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로 시어머니께서 외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알게 되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고 지금의 남편을 외동으로 낳았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아셨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처음엔 제 눈치를 보시거나 행동을 조심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냉담하고 대담하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시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 병수발이나 시중은 거의 한운둥 만운둥 하시고 퇴근하고 들어온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채 본인 방에 들어가 전화통화만 하십니다.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살던 집을 날렸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아직도 본인의 일보다 코인과 주식에 더 적극적이고 이에 걱정을 이야기하면 신경질만 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몇 번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아버지의 전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라면서 부적과 구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럴까 싶어서 부적을 거금 들여서 했고 굿은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어 망설이다 시아버지의 전처분을 찾기로 마음먹고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히 잘 살아 계십니다. 사실을 알고 점집의 무당들에게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 지출한 점값, 부적값이 아까워 며칠 밤을 부들대며 억울함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참지 못하고 친언니에게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사랑과 전쟁이니? 막장이네. 뭘 그런 결혼 생활에 미련을 갖고 질질 끌고 있니? 찢어지라 그래.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3살 차이가 나는데 재작년 형부와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제 밑으로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더 있는 세 자매입니다. 아버지는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 전 돌아가셔서 편모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제 이야기를 친정에 하면 막내 동생에게 결혼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친정 엄마 또한 언니의 이혼을 못마땅해 하시며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차마 제 이야기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워 혼자 속만 썩히고 있습니다. 회사 퇴근 후 그리고 휴무일엔 시아버지 수발,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하고 싶은지, 시어머니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시아버지께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결혼 생활을 개선해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타로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민녀로부터.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타로 리딩을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다 고민녀님의 질문에 제가 질문을 더 덧붙여서 리딩을 시작했었어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본인을 고민녀라고 하셨던 사연자분의 영상 카톡 리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리테이크, 그러니까 재촬영을 해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녀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남편이 본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고민녀님은 아직도 남편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고민녀님께서는 검 8번이 선택이 되었고, 남편분의 속마음은 처음엔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어요. 고민녀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는 못하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검 8번 카드라고 답변을 드렸고, 본인 자신의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남편에게 본인의 감정과 결정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권유를 했죠. 남편분은 에이스 펜타클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 카드만으로는 고민녀님을 아직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예스나 노로 해석을 하기에 제 느낌이, 그리고 전체적인 사연상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선택한 결과 바보 카드와 컵의 여왕이 선택된 것으로 보아서 남편분께서는 상당히 고민녀님에 대해 불안한 감정과 펜타클이라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마음이 더 많이 기운 것으로 보여서 고민녀님의 사연이 정말 더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시어머니와는 그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이 물음에는 5번 펜타클과 검의 왕, 완드 3번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대로 타로를 통해 전달되는 듯한 스토리였어요. 지금의 고부관계는 서로에게 있어서 빈곤함을 줄 뿐이에요. 시어머니 또한 마냥 편한 상태는 아니실 거란 말이죠. 시어머니의 외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금 이 펜타클 5번처럼 비난받고 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테니 절대 알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검의 왕의 제안처럼 감정을 버리고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왜, 언제부터 외도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피하지 말고 고부관계가 아닌 여자 대 여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만 차후 우리 고민녀님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이고 안전하며 행복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완드 3번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시아버지께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카드를 2장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 카드는 시아버지께 외도 사실을 알린다. 두 번째 카드는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아버지께 시어머니의 외도를 알리는 것에는 완드의 여왕이, 알리지 않는다에는 완드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인 완드 4번을 추천해 드렸어요. 누군가의, 그것도 나의 가장 가깝고 은밀한 사생활을 당사자가 아닌 타인을 통해 듣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자존심과 존엄을 잃어가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후 일어날 일에 있어 커다란 책임감과 후폭풍을 어쩌면 비밀을 발설한 고민녀님께서 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고민녀님께서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 이 완드의 여왕처럼 모든 것을 본인 자신이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거예요. 그런 수고스러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직접 밝히지 않는다면 그대로 둔다는 대답에 안정감을 뜻하는 완드 4번을 추천해드렸어요. 이혼을 해야 할지, 결혼 생활을 개선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편의 지금 상황이 개선 여지가 있는지와 고민녀님께서 솔직한 마음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의 개선 상태가 아닌 현재 상태, 즉 참고 살 경우라고 가정해보고 카드에 질문을 해보았어요. 이번 경우도 이혼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한 장씩 카드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이혼 쪽에서는 심판, 현 상황을 참고 살 경우에는 컵 6번 카드라고 타로는 답을 해주었는데 여기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이혼을 할 경우 아무래도 고민녀님께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죠? 무관심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의 해방감에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편안한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와 반대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즉 지금의 상황을 참고 살 경우엔 컵 6번의 의미대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 거예요. 시댁으로 들어와 살기 전, 그러니까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과 같이 사행성 투자에 빠지기 전 고민녀님만을 생각하고 달달했던 과거 신혼시절, 혹은 남편분을 만나기 전에 자유로웠던 온전히 본인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때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비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녀님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남편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고민녀님께서는 결혼을 유지할지 아니면 헤어짐을 결정해야 할지 답이 더 명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 답은 타로가 아닌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친정집엔 솔직히 알려야 할지 아니면 숨기고 살아야 할지 라는 질문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2장을 선택해 봤어요. 알린다 라는 답엔 페이지 펜타클이, 알리지 않고 참는다에는 검 9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알리는 편이 좋겠죠? 알리지 않고 참고 산다면
불면증 카드라고도 하는 검 9번처럼 괴로움이 계속 쌓일 뿐이에요. 감정적으로 알리기보다,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까발리기보다 사실을 조금 덜어내더라도 알리는 편이 좋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 가족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고민녀님 편이에요. 아실 거예요. 같이 있을 땐 욕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도 외부에 적이 있을 땐 똘똘 뭉치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민녀님을 위한 제가 선택한 카드들은요. 펜타클 2번, 컵 2번, 완드 5번, 검의 여왕, 그리고 정의 카드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펜타클 2번이에요. 현명하고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많은 정보와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게 협조적이고 호의적인 상대방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컵 2번 카드는 솔직하게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선 법률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또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센터나 병원 같은 것도요. 또한 완드 5번은 다툼이나 소란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처럼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수하며 살면서 조그마한 분쟁도 피하기만 한다면 내 자신의 미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검의 여왕은 그 판단에 흔들림 없이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의 카드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후회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 말이죠. 그런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의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영상 이전에도 동일하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리딩을 해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 고민하는 자신이에요. 본인의 행복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행복 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인 혼자만의 만족감을 위한 것인지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